안녕하세요, 모임채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이번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중 하나인 애플을 2024년 전에 매도해야 할까라는 모틀리 풀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매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왜 매도해야 할까? 키포인트 첫 번째, 애플은 버핏의 가장 큰 투자 수익처 중 하나이며 현재 버핏의 가장 큰 포지션입니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높은 가치평가는 기술주 미래 수익률 가능성을 줄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과거 성과에 대해 약간 비관적인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 투자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고, 최근 애플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었습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주식 애플의 주가는 불과 5년 사이 384%나 급등했고, 이는 나스닥 지수 125%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어떤 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아이폰 제조사가 여전히 가치 있는 투자 후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글쓴이는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2024년에 이전에 애플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불리한 투자 환경. 투자자들은 주식이 장기적으로 견조한 투자를 하는지 고려하기 전에 설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식의 수익이 미래에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지 시도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애플의 주식의 적극적인 투자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할,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시장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애플은 성숙한 회사입니다. 애플의 빠른 매출 성장은 과거의 일일 수 있습니다. 2023 회계년도의 매출은 2.8% 감소했습니다. 다른 매그니피센트 7 회사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회사는 최근 분기에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유일한 예외였는데 3분기에 9%만 증가했습니다. 아이폰은 여전히 애플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 포화 상태에 가까울 수 있는 제품에 의존한다고 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이 금융 후 반해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이지 않은 한, 투자들은 회사에 대한 성장 기대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즉, 현재 애플은 아이폰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고, 지금 애플카 나온다고 하고 애플이 인공지능에도 손 댄다고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며 이것으로 큰 수익을 벌지도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이을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 핸드폰은 과거 포화되기 전 핸드폰 시장을 늘려가면서 수익을 냈던 제품이고, 그 다음 것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현재 주가 수익률 31.8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주식은 저렴한 주식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20.7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지금 당장 주식이 고평가되었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향후 강력한 수익률을 올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버핏은 애플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현명한 독자들은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여전히 주요 주주라는 단순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 글쓴이 주장에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대기업은 아이폰 제조사의 미결제 주식 5.9%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78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버핏이 조만간 매각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로부터 매분기 엄청난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기술 회사가 터무니없이 많은 주식을 되사면서 버크셔의 주식 지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애플을 매도하면 막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1,750억 달러라는 거대한 현금 잔액을 바탕으로
버핏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입할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애플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이 금액은 현금 비축한 것의 2배 이상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버핏이 주주로 남아있는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애플의 오늘날 규모와 가파른 가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그에게 영원한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핏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투자의 현인이 가장 큰 주식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따라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애플은 거의 틀림없이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여 이 글쓴이는 그것이 향후 몇 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이전에 주식을 파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애플을 2024년 전에 매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고평가되어 있고 혁신적인 제품이 없다. 과거에 성공을 이끌어왔던 제품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저도 애플 투자자인데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 애플카는 언제 나오는지, 아이폰을 이을 혁신 제품은 언제 나올 건지가 궁금한데요. 현재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있지는 않죠. 움직임은 있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 수익으로 보여지진 않고, 현재 애플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이폰에 들어가서 더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혁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애플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말든 애플은 대세 상승 중이고 이평선, 정배열, 그리고 세계 시총 1위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런 주식으로 매수 매도를 빈번히 하는 것보다는 투자하고 여기에 그냥 묻어두는 방법도 좋다고 보는데요. 재물을 잠깐 보자면 영업이익률 2022년보다 2023년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ROE도 작년보다는 올해 떨어지고 있다. 단기 순이익도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애플을 2024년 전에 매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